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0강 2차 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단어는 그래프를 배우는 단어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배우실 1차 함수 또는 요즘 배우는 2차 함수 또한 우리가 기본형 곧 원점을 보통 지나는 그 그래프에서 X축 또는 Y축으로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를 배우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또 그래프 식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셔야 될 텐데요. 자, 직선 같은 경우는 X축으로 평행이동시켜라. 어떻게? 좌우로. 그렇죠? Y축으로 평행시켜라. 어떻게? 위아래로. 자, 2차 함수 마찬가지죠. 2차 함수 포물선 모양인데, 자, 2차 함수를 평행이동시킬 때 X축으로 평행이동시켜라. 그럼 요 포물선 모양 그대로 X축으로 좌우, Y축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래프 모양은 그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는데 식은 과연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평행 이동을 시키는 그래프 식을 구하실 때는 기존에 있었던 그래프 식에서 평행 이동시킨 만큼 어떻게 한다? 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기존에 있었던 그래프 식을 X축으로 알파만큼 평행 이동시켜주세요. 그러면 X에서 알파만큼을 빼달라 이 얘기예요. 또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 이동시켜주세요. 그러면 Y에서 베타만큼 빼주세요. 빼서 그래프식을 구하면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프에서 평행이동시키면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반대로 빼지?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차 함수 기존에 배운 걸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되는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자, x1이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제가 y는 ax1 플러스 b라고 식을 적어놨어요. 자, 이것을 x축으로 알파만큼 평행 이동시킨 니은에 해당되는 식, 곧 x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자, 지금 식을 보시면 x1에서 알파만큼 더하면 x2가 된다. 그죠? 자, 그런데 x1은 알파를 넘겨서 x2 마이너스 베타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바뀐 식을 기존에 있었던 기억의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x1이라고 하는 요 칸에 x1 대신에 x2 마이너스 알파를 그대로 대입을 하시고 전개를 하시면 y는 ax2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b로 식을 바뀌게 되고, 지금 보시면 x가 어디를 지나갑니까? x2를 지나가고 있죠. 따라서 지금 어떻게 평행이동시킨 식을 어떻게 구했어요? 기존식에서 평행이동시킨 만큼을 빼야 그 평행이동시켜져 있는 식을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요 식을 좀 보시고, Y축 평행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X축 평행이동이 더 어렵기 때문에 요것으로 좀 예를 들어봐 드렸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Y는 AX 제곱의 그래프 2차 함수죠.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0,0 꼭지점 0,0에서 출발하여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 자, Y는 AX 제곱의 원점에 있었던 것을 Y축 평행이동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위아래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식은 어떻게 구한다? 평행이동시킨 만큼 빼준다. Y-Q죠. Y-Q. y-q는 ax 제곱이 되고, 이 마이너스 q를 다시 오른쪽으로 넘겨서 y는 ax 제곱 플러스 q가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 같을 텐데요. 자, 1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란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 게 바로 y는 ax 플러스 b였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y 빼기 b는 ax였던 거고, 그 b가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y는 ax 플러스 b가 됩니다. 따라서 Y축 평행이동은 그 평행이동 시킨 만큼 이렇게 뒤에다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2학년 때는 Y축 평행이동만 배웠던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학년 때 1차 함수는 X축 평행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빼야 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다 공부하시고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Y축뿐 아니라 X축 평행이동까지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Y축으로 평행이동시킨 건 Y에서 빼야 하지만 결국은 넘겨서 뒤에다가 플러스로 하기 때문에 뺐다 넘기지 마시고 Y축 평행이동 이제 뒤에다 계속 붙여주시면 됩니다. 원리는 알고 계셔야 되지만 방법은 뒤에다 계속 붙여서 계산하시면 된다. 기억해 주셔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들이에요. 곧 A가 양수인 그래프들이죠. A가 양수인 그래프를 Y축으로 위아래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것.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 중 A가 음수 위로 볼록한 그래프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꼭지점 0,0에서 Y축 위아래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시 이런 4개의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수 있고요. 아실 수 있고요. 자,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꼭지점과 축이거든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꼭지점, 축.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에 좌표 보신 거예요. 0,Q죠. 0,Q.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가운데 지나가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고 곧 y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 함수값. 모든 y값의 변화는 지금 보시면 이 값이 q값이 가장 작아요. 모든 그 y값들은 이게 가장 작은 상태 항상 q보다 어떻게 돼요? a가 양수일 때는 여기죠. a가 양수 아래로 볼록할 때에는 이 값에서 시작해서 모든 y값은 q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반대로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a가 음수일 때는 이 값이 가장 크죠. 그죠? 가장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y값들은 요 q보다 어떻습니까?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 함수를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한번. 자, A가 양수인 그래프에서는 X가 음수면 이쪽이죠. 왼쪽 방향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아시겠지만 2차 함수는 전부 다 어느 쪽에서 그려야 된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리셔야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기 때문에 왼쪽 방향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해요? 손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손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고 x가 양수인 경우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은 자, 손을 그려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손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렇게 배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모든 그래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x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증가야 감소야라고 물어보는 건 바로 y값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니? 이런 표현보다는 증가하니 감소하니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y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x는 항상 증가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가 음수일 때 한번 보죠. 음수일 때 왼쪽에서 오른쪽 무슨 뜻이라고요? x가 증가할 때 이 왼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왼쪽 방향에서는 y가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방향에서는 손이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y가 감소한다. 이렇게 증가 감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y는 ax제곱의 그래프 이제 나왔네요. 무슨 축?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평행이동이다. 자,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 어떻게 생긴 걸까요? 요 그래프 그대로 왼쪽, 오른쪽 그대로 움직이는 그래프를 의미할 텐데 그래프식 어떻게 구한다고요? x에서 지금 보시면 x에서 p만큼을 빼주셔야 해요. 따라서 그래프식은 y는 a 가로 x 빼기 p의 완전 제곱이 바로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약간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p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 p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y축 평행이동은 뒤에다 붙여라. x축 평행이동은 x에서 빼는데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는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좀 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A가 양수인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죠. A가 음수인 그래프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좌우로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
P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 이렇게 4개의 그래프가 존재할 것이며 다시 가장 중요한 꼭지점의 좌표 0, P,0이 되죠. P, 0 축의 방정식 한가운데 지나가는 이 직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가 됐어? 이제 X는 P로 바뀌게 됩니다.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X 좌표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꼭지점에 X 좌표. 꼭지점에 X 좌표가 바로 그냥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함수값 Y 값의 변화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이 값이 가장 작은 값이고 이 값에서부터 전부 다 위에 있죠. 이 값이 무슨 값이요? 0이죠. 0. A가 양수일 때는 모든 Y 값은 0 이상 위에만 존재하죠. 그죠? A가 음수일 때는 전부 다 0 아래쪽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Y 값의 변화는 0 이하가 되겠죠. A가 음수일 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증가함수 아까 설명드렸었어요. 증가감소는 X가 항상 뭐 할 때만 하는 거야? 증가할 때만.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라는 뜻이야? 이 말은 X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렸을 때 손이 내려가요 올라가요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내려가요네요. 축에서 왼쪽 방향이죠. X가 음수일 때는 내려가요. Y가 감소합니다. 축에서 오른쪽 방향 죄송합니다. 이거 P로 바뀌어야 됩니다. 죄송해요. 자, 이거 P예요. 자, P보다 클 때에는 손이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Y가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자, A가 음수 위로 볼록할 때 P보다 왼쪽 방향에서는 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고 P보다 큰 쪽에서는 손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손이 올라갑니다. Y가 증가. 손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갑니다. 어떻게? Y가 감소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P로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축의 방정식이 P로 바뀌었었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가장 기본 형태에서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시킨 것까지 배우셨습니다. 특히 평행이동시킬 때 왜 빼야 하는지 이유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